저는 지금 서울 어느 작은 골목에서 베이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죠.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제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만 남았습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친척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한국에 온 것이 실수였나?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절망의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기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21살 여자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오미가 젖을 찾아 울었고 저는 반쯤 감긴 눈으로 옆을 돌아봤어요. 민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죠.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관 신발장을 확인했을 때 민수의 운동화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테이블 위에 쪽지라도 있을까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1번, 2번, 10번.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 울었고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겨우 2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론 회색 건물들만 보였고 복도에선 이웃들의 생활 소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의 햇살 가득한 집에서 자랐죠.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사라진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를 만난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죠. 그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영화학도였고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 미소에 반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책임질게라고 말했죠. 양가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도 없었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냥 둘이서 이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죠.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민수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아기를 재웠습니다. 좋은 아빠였어요. 좋은 남편이었죠. 그런데 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오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민수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민수 부모님께도 전화했죠.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나오미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민수도 있을까? 어디선가 저희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저희를 버린 걸까? 그날 밤 제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만 남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돌로 된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끝없이 푸른 하늘. 그게 제가 자란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역사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서점을 운영했죠. 저에겐 오빠 둘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딸이었어요. 우리 집은 엄격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랬죠. 금요일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안식일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바깥 세상이 궁금했죠. 고등학교 때 심리학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심리학을 전공했죠. 그러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국.
저는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K-팝도 들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끌린 건 한국의 심리학이었어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그들의 관계 방식, 연구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안 돼. 너무 멀어. 위험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설득했어요. 1년만요. 공부하고 올게요. 기회예요, 아빠. 결국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조건부였죠. 1년이야. 딱 1년. 그리고 매주 연락해. 저는 약속했어요.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1살이었어요. 큰 가방 2개를 끌고 입국장을 나섰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간판도 사람들도 공기조차 달랐어요. 하지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는 부산에서 온 한국 학생이었어요.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맛있는 식당도 알려줬죠. 저는 빨리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캠퍼스를 걷다가 동아리 홍보 부스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동아리였죠. 외국인 학생의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로 촬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심리학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민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든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가 질문을 시작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집이 그리울 때 뭘 하세요?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마음을 궁금해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을 얘기했어요. 민수의 꿈, 제 연구, 서로의 가족.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 정말 좋아.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딸. 근데 공부는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민수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동아리 활동 때문이었어요. 촬영 스케줄을 맞추고 편집 방향을 논의했죠. 하지만 점점 촬영과 상관없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봤어요. 민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죠. 제가 예루살렘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있으면 편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남산타워 가볼래요? 야경 예쁘거든요. 저는 흔쾌히 응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빛의 바다 같았죠. 민수가 제 옆에 섰어요. 어때요? 너무 예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리아. 민수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죠.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 리아 좋아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상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도 민수 좋아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캠퍼스를 같이 걷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주말엔 한옥마을에도 갔죠. 민수는 전통 건축을 좋아했습니다. 이 나무 기둥 봐. 못 하나 안 쓰고 지었어. 설명해주는 민수의 얼굴엔 열정이 가득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죠. 예루살렘에선 눈을 거의 못 봤어요. 하지만 서울의 겨울엔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민수와 손을 잡고 눈 쌓인 길을 걸었어요. 예쁘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실 게 뻔했어요.
공부하러 간 거지 연애하러 간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들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숨겼습니다. 매주 드리는 전화에서도 민수 얘긴 안 했어요. 민수의 부모님도 모르셨습니다. 민수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라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아직 학생이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행복했어요. 민수는 제게 한국을 보여줬고 저는 민수에게 이스라엘을 들려줬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나눴죠. 민수가 만든 다큐멘터리엔 제 목소리가 담겼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폈어요. 민수와 여의도 윤중로를 걸었습니다. 벚꽃 터널 아래서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리아, 한국 떠나지 마. 뭐라고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1년 더 있어. 석사 여기서 해. 나랑 같이 있자. 민수의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죠. 1년만 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주 일요일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1년 더 있고 싶어. 왜? 어머니가 물었어요. 석사 여기서 하려고. 반은 사실이었죠. 아빠한테 얘기해봐. 쉽진 않을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매일 전화로 얘기했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좋은 기회예요. 아버지는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민수에게 말했어요. 1년 더 있기로 했어. 민수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그때 우린 몰랐어요. 1년 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피곤했고 냄새에 민감해졌죠.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리아 혹시. 그 친구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임신 테스트기 해봐.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약국에 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기숙사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했어요. 또 2줄이었죠.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만날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저는 끊었어요. 학교 뒤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먼저 왔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일어섰죠. 무슨 일이야? 민수.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죠. 미안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리 어떡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자.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날 같이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봤습니다. 축하해요. 임신 6주네요. 현실이 됐죠. 병원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커피만 식어갔죠. 리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책임질게. 뭐? 저는 민수를 봤어요. 아이 낳자. 우리 키우자. 민수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학생이잖아. 돈도 없고. 일하면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 알바 더 할게. 뭐든 할게. 리아, 우리 할 수 있어.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민수의 말에 힘이 났어요. 정말? 응. 진심이야.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민수 부모님께 갔어요. 민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택시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리아가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 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아이 낳으려고요. 같이 살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죠. 미쳤어? 민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학생이야, 학생.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일하면서 할게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게 말이 돼? 민수 어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1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절대 안 돼. 그 여자 보내. 민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리아. 미안해요, 아빠. 저는 울었어요. 당장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지워. 싫어요. 저는 단호했죠. 너 정신 나갔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22살짜리가 무슨 애를 키워? 키울 수 있어요. 민수랑 같이. 그 남자 믿지 마. 다 똑같아. 너 버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저를 안아줬죠.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결국 혼자 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였죠. 민수가 알바비 모은 걸로 계약했습니다. 짐을 싸서 기숙사를 나왔어요. 새 보금자리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민수가 중고 가구를 사왔습니다. 침대, 식탁, 옷장. 하나씩 채워나갔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비자 문제도 있었고 양가 반대도 심했죠. 일단 아이부터 낳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민수의 제안이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학교는 휴학했습니다. 매일 민수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죠. 편의점, 배달, 촬영 보조. 3군데 알바를 했어요.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밤에 민수가 제 배를 만지며 말했죠.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와.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아빠 될 거야. 최선을 다할게. 민수가 웃었어요. (2023년 5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민수. 저는 민수를 깨웠죠.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응. 저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죠.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으아. 저는 소리를 질렀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리아. 잘하고 있어. 아파, 너무 아파. 저는 울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힘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줬죠. 하나, 둘, 셋. 의사의 구령에 맞춰 밀어냈습니다. 으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나왔어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죠. 우리 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울었어요. 리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죠. 안녕, 아가. 저는 속삭였어요. 엄마야. 엄마.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가 좋아했죠. 나오미. 예쁜 이름이야. 우리의 기쁨이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 새 식구의 보금자리였죠. 민수가 아기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나오미. 민수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밤엔 나오미가 자주 깼습니다. 배고파서 기저귀 때문에 혹은 그냥 안아달라고. 민수와 교대로 돌봤어요. 내가 할게. 리아자. 아니야, 내가 먹일게. 서로 챙겼죠. 민수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도 금방 배웠어요. 분유 타는 온도도 정확히 맞췄죠. 손등으로 확인해야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요.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들어가도 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네, 어머님.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오미를 봤어요. 잠들어 있는 아기를 들여다봤죠. 예쁘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닮았어, 민수. 그래요? 저는 웃었어요. 민수 아기 때랑 똑같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반대했던 거, 화냈던 거.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해해요. 넌 강한 아이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날 어머니는 반찬을 가져오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셨죠. 산모는 미역국 먹어야 해. 따뜻한 국을 떠먹였습니다. 엄마의 맛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고향의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화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나오미 보여줄게. 카메라를 아기에게 돌렸죠.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죠?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죠. 아빠, 제가 불렀어요. 건강해 보이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리아, 내가 잘 키워. 응, 아빠. 저는 울었어요. 민수와 저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기가 웃으면 우리도 웃었어요. 아기가 울면 우리도 긴장했죠. 우리 가족이야. 민수가 종종 말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오미가 3달쯤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몰랐죠. 피곤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알바를 3개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수,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짓는 것 같았죠. 밤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는 척했지만 들렸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 없어. 자. 민수는 돌아 누웠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엔 집에 오면 이것저것 얘기했죠. 오늘 알바에서 있었던 일, 재밌는 손님, 길에서 본 풍경. 하지만 이젠 다녀왔어만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을 때도 조용했어요.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었죠. 그냥.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어? 아니.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나오미를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기를 안았어요. 아빠 왔어, 나오미. 그러면서 웃었죠. 하지만 요즘엔 그냥 지나갔습니다. 피곤해. 좀 쉴게. 방문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자주 봤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어요. 확인하고 한숨 쉬고 다시 넣고. 반복이었죠. 누구한테 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 민수는 얼버무렸어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볼 사람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제가 말했어요. 미안. 민수는 그것만 말했죠. 어느 날 민수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도 잊지 마세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민수, 이거 뭐야? 민수가 핸드폰을 빼앗아 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저는 따졌습니다. 없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저는 울컥했죠.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지친 눈이었어요. 리아, 미안해. 그냥 힘든 거야. 뭐가 힘든데? 말할 수 없어. 왜? 그냥 안 돼.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는 금방 잠들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척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가? 일. 알바 10시부터인데. 저는 시계를 봤어요. 7시였죠. 먼저 볼 때가 있어. 민수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걱정됐습니다. 나오미를 안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간 거야, 나오미? 아기는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엄마도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요즘 이상해요. 뭐가? 말도 안 하고 자꾸 나가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알바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라고 해봐.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의 눈빛, 한숨, 침묵. 모두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민수는 그것만 반복했죠. 뭐가 잘 될 거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나오미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죠. 아기를 보며 민수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오미. 아빠가 미안해. 왜 우는 거야? 저는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저를 꼭 안았어요. 리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죠. 뭔 일 있으면 얘기해. 같이 해결하자. 응. 민수는 대답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죠. 아침 7시였습니다. 나오미가 울어서 깼어요. 옆을 봤죠. 민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운동화가 사라졌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죠. 똑같은 멘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테이블 위를 확인했어요. 쪽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민수 옷장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이 없어졌더라고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나오미는 계속 울었어요. 안아줬지만 진정되지 않았죠.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민수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민수 봤어? 아니, 왜? 연락이 안 돼. 이상하네. 나도 못 봤어.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거기 있어요? 아니, 왜? 집에 없어요. 어제 밤부터. 뭐? 어머니가 놀랐어요. 전화해봐. 안 받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걱정 마. 금방 올 거야. 어머니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표정, 눈물, 마지막 포옹. 모두 이별을 예고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나오미를 업고 갔죠. 실종 신고하고 싶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에요.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 보이셨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하루요. 성인은 48시간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다려보세요. 금방 오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민수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나오미만 가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라도 올까 싶었죠.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은 3일 전 민수 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우유, 계란, 김치. 나오미 분유는 조금 남았죠. 어떡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는 10일 후에 내야 했죠. 40만 원이 필요했어요. 분유값, 기저귀 값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비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학생 비자는 휴학하면서 만료됐어요. 민수와 결혼하면 배우자 비자를 받으려 했죠.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가? 두려웠어요. 밤이 됐습니다. 나오미를 재웠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 생각만 났어요. 왜 떠난 거야?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갔죠.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네, 하시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민수 사진을 제출했어요. 가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민수는 안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대부분 며칠 안에 돌아옵니다. 찾아주세요. 제발. 저는 빌었어요. 민수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어머님. 저도 울었죠. 왜 간 걸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요. 그 자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무책임한 놈. 아버님, 민수는 안 그래요. 제가 말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든 용서 못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나오미를 업고 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저는 혼자였어요. 우리도 행복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인가 싶어 급히 꺼냈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리아 씨, 월세 입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집주인이었어요. 죄송해요. 곧 넣을게요. 빨리 부탁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하나님, 민수를 지켜주세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일주일째였습니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버림받은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린 버림받은 거야. 나오미가 열이 났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마가 뜨거웠죠. 체온계로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안 돼. 저는 당황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통장엔 5만 원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약국부터 가보기로 했어요. 나오미를 안고 약국에 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약국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사 아주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죠. 아기가. 열이 나요. 저는 나오미를 보였어요. 어머, 얼굴이 빨개졌네. 아주머니가 나오미 이마를 만졌습니다. 며칠째예요? 오늘 아침부터요. 병원 가봤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요? 가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창피했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외국인이에요? 네,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혼자 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가지고 나왔죠. 해열제였습니다. 일단 이거 먹이고요. 하지만 돈이 됐어요. 그냥 가져가요. 네? 저는 놀랐어요. 공짜요? 애 열 내릴 때 돈이 어딨어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근데 병원은 꼭 가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 때문에 못 간다고 했죠? 네. 알았어요. 제가 전화 좀 해볼게요. 아주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나야. 환자 하나 보내도 돼? 뭔가 설명하시더라고요. 응, 외국인 산모야. 아기 열났는데 돈이 없대. 응, 알았어. 고마워. 김 선생님이 우리 대학 동기예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아과 의사인데 일단 봐주신대요. 진료비는 나중에 내도 된대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 알려줄게요. 아주머니가 메모지에 적어주셨어요. 여기로 가요. 지금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인사했죠. 병원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말대로 김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나오미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 주셨죠. 진료비는 나중에 주세요.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한테 먹였습니다. 저녁 무렵 열이 내렸어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죠. 다음 날 약국에 다시 갔습니다. 아주머니. 왔어요? 아기 괜찮아요? 네, 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근데 뭐 먹었어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 저는 말을 흐렸어요. 사실 어제 굶었습니다. 밥 안 먹었죠? 아주머니가 꿰뚫어 보셨어요. 집에 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마요. 나다 알아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아주머니가 약국 문을 잠그셨어요. 어디 가세요? 우리 집. 같이 가요. 네? 밥 먹어야죠. 애도 먹여야 하고. 아주머니 집은 약국 위층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앉아요.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죠. 냄비를 꺼내셨습니다. 뭐 좋아해요? 다 괜찮아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네. 아주머니는 솜씨 좋게 요리하셨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간단했지만 풍성했습니다. 먹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의 밥 같았죠. 왜 울어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죠. 힘들겠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혼자 아기 키우기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애써 웃었어요. 앞으로 어쩔 거예요? 일을 해야죠. 돈 벌어야 하니까. 비자는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만료됐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죠. 어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복잡하네.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살 방법은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일단 밥 먹고 천천히 생각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요. 안 돼요. 이미 많이 됐어요. 애 먹여야죠. 엄마가 건강해야 애도 건강해요.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가득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박순자예요. 순자 아줌마라고 불러요. 고맙습니다, 순자 아줌마. 저는 인사했죠. 리아 씨, 힘들 때 오세요. 언제든지. 순자 아줌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만난 가족 같았어요.